치슈우스의 부옹, 거지로 변장해 행인들 시험 예상 박 결과에 감동,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덮었다. 변호사 사무실이 질비한 고층 빌딩들이 수많은 집들의 불빛에 비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피터 그레이엄은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조용히 이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차량의 흐름은 눈부신 빛의 강을 이루어 도시 전체를 오색 찬란하게 물들였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각자의 일에 몰두하는 다양한 얼굴들이 활기 넘치는 야경을 수놓았다. 피터는 손에 든 스카치 위스키 잔을 살짝 흔들었다. 호박색 술이 잔잔히 출렁이며 그의 공허한 눈빛을 비췄다. 75의 피터는 이 도시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다. 맨손으로 시작해 그가 점차 쌓아온 부와 명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이제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과 열렬한 찬사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박애주의적인 자선사업가라고 불렀다. 그는 매년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노숙자, 쉼터, 저소득층 가정지원, 교육기금 등을 후원했다. 누적 기부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고 그의 선행은 여러 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부와 명예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피터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다. 해가 갈수록 성공에서 비롯된 공허함과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다. 최근 며칠 동안 피터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감에 시달렸다.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 현실 세계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피터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지만 정말 무언가를 바꾼 걸까? 나는 노숙자들의 삶이 어떤지 진정으로 알고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준 돈이 정말 그들을 공경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들면서 이러한 의문들은 피터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만 가는 불안감으로 자리 잡았다. 밤이 깊어지자 피터는 통유리창 앞에 미동도 없이 서서 도시를 깊이 응시했다. 화려한 건물들, 깨끗한 거리, 서둘러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안겨주었다. 지금 이 순간 피터는 마치 거대한 유리관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겉보기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드디어 피터의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노숙자로 가장하여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이 실험은 그를 불안하게 했고 심지어 낯선 공포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리고 빈털터리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이른 아침 피터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의 널찍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의 평소 옷차림인 정장, 구두, 심지어 셔츠 한 장까지도 모두 맞춤 제작되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익숙한 향기가 났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피터는 심호흡을 하고 중고 가게에서 산 낡은 외투를 골랐다. 깃은 살짝 해지고 한쪽 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만져보니 꽤 거칠었다. 그는 낡고 기운 바지로 갈아입고 달아해진 구두를 신었다. 구두 앞코에는 작은 틈이 나 있었다. 거울 앞에 선 피터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과 팔에 먼지를 묻혀 피부를 칙칙하고 거칠게 보이도록 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시 거울 속에 자신을 올려다 보았다. 익숙했던 피터 그레이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빈털터리 노숙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부터 나는 노숙자다. 그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을 담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집을 나서는 순간 피터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버렸다는 공허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런 특권도, 타인의 존중도, 심지어 따뜻한 보금자리도 없는 세계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삶에서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피터는 발걸음을 옮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섰다. 거리에 나온 피터는 아무런 목적 없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멍하니 걸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판을 꺼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피터는 쇼핑몰 밖기둥에 기대 앉아 종이판을 든 채 자신을 도와줄 첫 번째 호의적인 사람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북적이는 인파는 피터를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마치 그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피터는 그들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줄 얼굴을 찾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그와 마주치자마자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 그의 앞을 지나가는 이 무관심한 표정의 사람들은 예전에 그의 직장과 사교계에서 그를 둘러쌌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전에 그처럼 노숙자들을 외면했었다. 피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후원했던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피터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며 나지막이 선생님하고 불렀다. 남자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마치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곧이어 젊은 연인 한 쌍이 손을 잡고 지나갔다. 피터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호의를 얻으려 했었다. $2라도 적선해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여자친구를 팔로 감싸 안았다. 마치 피터가 위협이라도 되는 듯. 그들이 재빨리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피터는 제자리에 멈춰 섰다. 손을 허공에 내민 채 조용히 내려놓았다. 시간이 흘러 피터는 어쩔 수 없이 벽에 기대 앉았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낡은 외투를 여몄다. 햇빛 아래였지만 사방에서 스며드는 한기는 여전했다. 단 하루 만에 피터는 뼛속까지 시린 냉대를 느꼈다. 마치 온 세상에 잊힌 듯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피터는 여전히 길모퉁이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했었다. 그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 멈춰서서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에 피터는 몸을 떨었다. 손에 든 작은 종이판이 그의 무력함을 말해주듯 흔들렸다. 주위의 행인들은 여전히 서둘러 지나갔다.
피터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그를 보지 않으면 그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듯이.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갈 때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피터를 바라보며 무언가 궁금한 듯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땅에 앉아 있어요? 엄마는 즉시 아이를 뒤로 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보면 안 되는 건 보지 마. 어서 가자. 엄마의 말을 듣는 피터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에게 그런 시선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느껴졌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자선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금 이 순간 피터는 전에 없이 깊은 고독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기부를 통해 이러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의 생각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과연 돈만으로 노숙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던 도움의 의미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피상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터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허기는 점점 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있는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부엌과 항상 맛있는 음식과 고급 와인으로 가득한 식탁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빵 한 조각조차 얻을 수 없었다. 저녁 무렵 피터는 기운 없이 거리에 앉아 있었다. 허기와 추위의 기력이 점점 소진되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전 한 푼 주지 않았다. 그는 길가의 빵집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빵집 주인이 열심히 빵을 굽는 모습이 보였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에서 따뜻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그 향기는 순식간에 그의 식욕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 얇은 유리창은 마치 거대한 골짜기처럼 피터와 그가 익숙했던 삶을 갈라놓았다. 지금 그는 빈털터리였고 따뜻한 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실망과 피로에 지친 피터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손을 낡은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깊은 좌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 무력감은 그에게 노숙자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운명의 소나귀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주변의 인파는 점점 줄어들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이 번쩍였다. 피터는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거리에는 드문드문 행인들과 휘몰아치는 찬바람만 남았다. 피터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 앉아 팔로 몸을 감싸 안고 얇은 외투로 매서운 추위를 막으려 했었다. 가로등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그에게 쏟아지며 쓸쓸하고 고독한 밤의 정취를 더했다. 멀지 않은 벤치에는 노숙자 몇 명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피터의 옷보다 더 낡아 보였고 몇 장의 낡은 담요로 몸을 감싼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다. 피터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단 하루를 경험했을 뿐인데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 노숙자들은 매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잠들 수 없었다. 피터는 몸을 둥글게 말고 몇 번이나 졸음을 참으며 눈을 감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그를 매번 깨어나게 했다.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의 몸은 뻣뻣해지고 뱃속의 허기는 더욱 심해졌다. 피터는 자신의 안락한 아파트와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필수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사치품이 되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주변에서 노숙자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말에는 희미한 체념과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늘 거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피터는 낯설지만 진실된 감정이 그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추위에 몸을 맡겼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듯했다. 이 밤, 그는 방랑자의 무력한 고독을 뼛속 깊이 느꼈다. 새벽의 여명이 거리의 안개를 뚫고 피터에게 쏟아졌다. 차가운 밤은 마침내 지나갔고 피터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깨어났다. 위는 격렬하게 쥐어짜듯 아팠고 온몸에 힘이 없어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는 다시 길모퉁이에 앉아 작은 판지를 펼쳤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다.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와 피터 앞에 멈춰 섰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다. 낡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5달러 지폐를 꺼내 피터 앞에 작은 판지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아이야, 몸 조심하렴. 할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다. 피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과 마주쳤다. 며칠간의 냉대 속에서 그는 이런 호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피터는 몸을 떨며 목이 메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떠나갔다. 햇살 아래 할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뼈만 남은 듯 야위었지만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피터는 5달러를 꽉 쥐었다.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는 인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호의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속 어둠을 몰아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5달러를 쥔 채 피터는 소박한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가진 돈 전부를 털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샀다. 커피의 따스한 김이 공중에 퍼져나갔다. 피터는 컵을 들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온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 며칠간의 추위를 녹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위로로 가득 찼다. 마치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피터가 구석자리에 앉아 잠시 따스함을 만끽하고 있을 때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소박한 옷차림의 여성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성은 피터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물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피터는 자세를 바로 하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진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릴리예요. 릴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피터는 잠시 망설였다. 머릿속에는 며칠간의 냉대와 무력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 무거운 감정이 서서히 차올랐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피터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밑바닥 사람들이 겪는 냉대와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다. 릴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 어린 동정심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샌드위치를 꺼내
피터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아마도 이건 아주 작은 것이겠지만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따스함을 전해주길 바라요. 피터는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목이 메었다. 며칠간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이런 호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릴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삶이 가끔은 정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앞날에는 분명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격려가 가득했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전달하는 듯했다. 피터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따스함과 위로를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호의를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카페를 나선 피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릴리가 준 샌드위치를 쥔 채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릴리의 따스한 미소와 진심 어린 격려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며칠간 그가 느꼈던 어둠과 고독을 밝혀주었다. 며칠간의 거리 생활은 그에게 노숙자의 고단한 삶을 체험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릴리는 작은 호의로 그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피터는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천천히 샌드위치를 먹었다.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밀려왔다. 샌드위치의 맛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며칠 만에 먹는 최고의 음식이었다. 그는 손에 든 샌드위치를 바라보며 릴리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실험이 끝나면 반드시 릴리를 찾아 그녀의 친절과 진심에 보답하겠다고. 그 후로도 피터는 거리에서 방황했지만 처음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릴리의 도움으로 그는 주변의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소통하려 애썼다. 그는 많은 노숙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직장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운명에 버려진 사람들이었다. 피터는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동안 그가 기부했던 돈은 어쩌면 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피터는 거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그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추위를 피하는 법을 배우고 번화가에서 구걸하는 법을 익혔으며 노숙자에게 적대적인 가게를 피하는 법까지 터득했다. 삶은 여전히 고달팠지만 그는 처음처럼 막막하고 무력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피터는 한쪽 구석에 기대 앉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기 앉으면 안 돼. 당장 나가. 피터는 흠칫 놀라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말하고는 멀지 않은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경비원의 차가운 태도에 피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며칠 동안 그는 노숙자들이 겪는 편견과 오해를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몸을 누일 곳을 찾고 있을 뿐인데 작은 구석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노숙자에게 존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그들 역시 존중받기를 원하고 따스한 시선을 바란다. 밤이 되자 피터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쓸쓸함을 더했다. 거리에서 보내는 6번째 밤이었다. 육체적인 피로와 굶주림은 그를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는 릴리의 말을 기억했다. 삶이 가끔은 정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피터의 머릿속에는 며칠간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사람들의 냉대, 주변 사람들의 오해, 릴리의 따스함, 그리고 노숙자들의 무력함. 이 모든 경험은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노숙자들은 단순히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전에는 자신이 기부하는 돈이면 그들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런 도움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친절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관심은 그들의 세상에 녹아들어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피터는 조용히 다짐했다. 실험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이 소외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경험만으로도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마침내 피터의 노숙자 체험이 끝나갈 무렵 7째 날 아침이 밝았다. 피터는 평소 입던 양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피터 그레이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화려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업가의 모습.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거리의 노숙자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세상 속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감과 이해를 얻었다. 옷을 갈아입은 후 피터는 곧장 릴리가 일하는 꽃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꽃집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릴리는 꽃다발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피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릴리, 며칠 전 거리에서 당신이 도와준 노숙자 기억하세요? 릴리는 그의 말에 피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곧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설마 당신이세요? 그녀는 눈앞에 말끔한 차림의 사업가가 며칠 전 거리에서 만난 노숙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피터 그레이엄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일하게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입니다. 당신의 호의 덕분에 저는 다시 인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릴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얼굴에 감동과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피터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정중하게 릴리에게 건넸다. 5만 달러입니다.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친절에 대한 보답입니다. 릴리는 수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그저 샌드위치 하나 드렸을 뿐인데 이런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저 당신이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끼길 바랐을 뿐입니다. 피터는 미소 지으며 릴리의 손을 잡고 수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보답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릴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피터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의 따스한 마음과 그녀의 감사하는 마음이 말없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사로 돌아온 피터는 자신의 자선 활동에 대한 생각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접 노숙자 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고
노숙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그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 직업 훈련, 그리고 취업 기회까지 제공했다. 모든 노숙자가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리고 피터는 매달 릴리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타인을 돕는 경험을 나누고 릴리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는 릴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파했습니다. 피터는 이토록 충만한 삶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성취감은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값졌습니다.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피터의 재단은 수백 명의 노숙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를 헤매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피터는 그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이 거리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고 릴리가 건넨 샌드위치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피터의 마음속에 릴리와의 숨겨진 약속,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를 인도하는 빛.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연결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진심 어린 관심이 타인을 돕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부유한 삶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터는 거리의 삶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냉대와 고난을 겪으며 단순한 기부만으로는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피터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사회로 돌아갈 기회라는 것을. 그는 기부금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버팀목이 되도록 삶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피터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노숙인 지원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심리학자, 직업훈련 강사, 사회복지사, 자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피터는 그들의 전문성을 통해 노숙인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랐습니다. 이 재단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기계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첫 회의에서 피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외면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고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 후 팀원들은 피터의 철학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쉼터 건립이었습니다.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쉼터는 도심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터는 노숙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낡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도심에 위치해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했습니다. 피터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물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미고 최신 시설을 갖춰 모든 노숙인이 집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쉼터 개관식 날, 피터는 지역 언론과 협력기관을 초대해 쉼터의 목표와 운영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노숙 체험에 큰 관심을 보이며 거리 생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숙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필요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터의 봉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마음의 공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쉼터가 문을 열자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직업훈련 강사들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쉼터는 단순한 숙소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쉼터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관 초기 몇 달 동안 많은 노숙인이 찾아왔지만 사회 복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피터의 도움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길거리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피터는 팀회의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노숙인들은 오랫동안 냉대와 거절을 경험해왔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세심한 부분부터 도와주면서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피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노숙인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피터는 자주 쉼터를 찾아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우월한 입장에서 베풀기만 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경청자가 되어 그들에게 평등과 존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피터가 다시 봉사에 헌신하는 동안 릴리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릴리는 늘 피터의 계획을 응원했고 쉼터 운영 상황을 듣고는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터, 나도 팀에 합류하고 싶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릴리는 전화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피터는 릴리의 합류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릴리의 따뜻한 마음씨가 팀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릴리는 쉼터의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늘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일상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쉼터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숙인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릴리의 도움으로 쉼터의 노숙인들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피터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 깊이 기뻤습니다. 릴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노숙인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피터에게도 깊은 애정과 고마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터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노숙인들을 돕는지 의심했고 부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피터의 행동을 비웃으며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피터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의 따뜻한 격려와 쉼터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노숙인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터는 쉼터에 들렀다가 직업훈련을 마친 한 노숙인이 감격에 겨워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년간 거리를 떠돌던 중년 남성은 이제 단정한 옷차림에 전에 없던 자신감과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피터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노숙인에게뿐 아니라 피터 자신에게도 하는 격려였습니다.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의 선택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쉼터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인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쉼터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더 이상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희망의 등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의 제안으로 피터는 노숙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노숙인들에게 생활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노숙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몇 년 후 피터의 쉼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노숙인이 직업을 얻었고 어떤 이들은 쉼터 직원이 되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했습니다. 피터와 릴리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는 이야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피터와 릴리는 아침 햇살 아래 쉼터 정원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그들은 피터가 걸어온 길에 릴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쉼터 설립 기념 행사에서 피터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전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도움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릴리는 피터 곁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봉사활동이 피터에게 마음의 만족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해 주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며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스함을 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터와 릴리는 봉사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